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수익 내는 실전 부동산 경매의 행꿈사닷컴 부원장이신 이소라 작가님을 만나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매 전문 아카데미 행꿈사닷컴 부원장 이소라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나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경매 강의를 5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 수강생분들, 일반인들이 경매를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책 서두에 작가님이 프롤로그에 부동산은 생물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시시각각 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추석이 지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시장이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에 좀 많이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좀 많고 대출 규제, 그다음 세금 규제,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오른 가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거래는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얘기한 부동산은 그 주거용 부동산의 비율이 상당히 작은 편이에요. 토지나 다른 근린 상가, 그다음에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시장이 나쁘지 않고요. 또 이제 재개발, 신속통합 기획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것들은 아주 거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신속통합 기획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에 있어서 네네. 되게 생각보다 다 단축된 기간 안에서 이제 네네.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좀 더 기대감이 몰린 것 같더라고요. 네네. 지금 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국민들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 저희 아파트 이제 서울 아파트가 처음 생기면서 지금까지 노후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을 모르면 사실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거래 절벽이 이어지다 보니까 경매 낙찰가율도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지금 8월 기준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5.9%인데 이제 이게 3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경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가가 높은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감정가 대비 낙찰이 되는 시점보다 항상 그 시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더 높아지는데 감정을 하고 지금 시세가 내려가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조금 더 낮아지고 실제로 그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가 되는 물건들은 투자자들이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낙찰이 생각보다 많이 싸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하락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거래 절벽은 어떻게든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상승으로 돌아설지 더 내려갈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그리고 정부도 아직 규제를 조금씩 풀고 있는데 아직은 투자자가 들어가기에는 규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을 입찰을 한다면 예전에 오르기 전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보 투자자들, 무주택자들이 낙찰을 받으면 경쟁이 없이 낙찰이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주식이랑 부동산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막 바닥으로 치닫거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무주택자가 낙찰받기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더 풀리면 투자하기는 좋겠지만 이 경쟁 강도를 생각을 했을 때 경쟁이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그 경쟁 강도도 수익으로 또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덜한 지금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치 투자를 할 때 교통과 개발 호재, 그리고 신축 이런 요건을 꼽으셨어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변 인프라, 그리고 그 물건 자체의 가치, 그 다음에 이 또 교통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 수도권에서는 철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 다 중요한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신축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 호재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금방 바뀌지 않아요. 이 수도권 철도 이런 것들은 계획이 한 10년 전서부터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새삼스럽게 뭐 시세에 반영될 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신림선 같은 경우에도 개통을 했는데 아직 시세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한다고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좀 해보면은 지하철이 없던 데서 들어오면 좋은 거는 맞는데 지하철이 있다고 시장이 나쁜데 오르지는 않고, 오를 때 쉽게 오르고 좀 많이 오르고 유동성을 또 많이 품게 된다라는 어떤 개념을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일기 신도시 규제 조금 재건축 규제 푼다고 했다가 생각처럼 안 풀리니까 또 막 거래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되기는 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어떤 분명한 원인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좀 느긋하게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매 물건의 대표적인 나쁜 물건으로 원룸형 주택을 꼽으셨어요. 네네. 아무래도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뭐 소규모 주택을 좀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책을 보면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이분들은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제 부동산에서는 이제 뭐 농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수에게나 권하는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지역주택조합 같이 조금 뭐 분양형 호텔 같은 것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좀 매매가 잘 안 되고 시세 차익이 좀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원룸형 주택을 이제 나쁜 물건이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 원룸형 주택도 1주택으로 포함이 돼가지고 주택수의 카운트가 되는데 또 시세 차익은 많지가 않아요. 그 4인 가족이 기준으로 했을 때 10평 내외 정도 되는 10평 이하를 산다면 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모아서 사는 그런 집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수익형으로 봐야 되는데 수익형 월세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저희 이제 실제 예시를 보면은 저희 수강생분이 그런 거 3개를 갖고 있는데 다주택자인 거예요. 다주택자라서 그 월세 안 나오냐 할 때 잘 나온대요. 밀린 적 한 번도 없고 공실도 없는데 안 팔린대요. 이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막상 월세 받을 땐 좋은데 1년 모아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이게 걸리적거려요. 팔려고 했더니 한 채당 4천만 원씩 싸게 팔아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세를 10년을 모아야 그 양도 차손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동산은 수익도 좋지만 원할 때 최소한 팔려야 되고 양도 차손이 없어야 되는데 푼돈 받다가 목돈이 까지고 나니까 실상은 남는 게 없는 투자가 됩니다. 이미 이제 이런 투자를 하셨다면 제가 하는 말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다주택 중과로 뭐 양도세 중과받고 다른 거 할 때 대출이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임대주택 등록 같은 거를 할 수 있으면은 조금 해서 내가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것도 다 주택수로 카운트가 맞아요. 돼서 이제 남들 똘똘한 한 채 할 때 그냥 그런 거 막 3개씩 다주택자 중과 다 받으면서 투자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소액으로 경험해보고 싶다고 많이들 입찰을 하거든요. 네. 근데 경험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수익을 봐야 되거든요. 경험을 하려고 낙찰 받았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팔려야 다음 걸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파트도 원할 때 잘 안 팔려요. 그래서 그 초보들이 좀 소액으로 경험해보고 싶다고 수익에 대한 욕심이 없이 쉽게 투자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빠져나오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택수에서 좀 줄이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에서 옛날에는 전세 갭 투자? 요거를 좀 많이 생각하시고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좀 들어가야 되나요? 옛날에는 대출이 주택이 많이 있어도 개수에 상관없이 계속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택이 있으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주택자 낙찰받기가 어려워요. 아니면은 또 이제 제가 책에다 쓴 거는 이제 경매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임차인이 그대로 인수되는 물건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갭 투자하는 것처럼 매매가와 그 전세가 임차인 인수되는 보증금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잔금을 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잔금을 대출로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 물건이 또 전세 갭 투자 효과가 네네.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또 하지 않고 임차인이 그대로 인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경매에 도전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고 질문하는 거를 보다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이 경매부터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이 투자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굉장히 골고루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대출을 내가 내 소득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다음이 이제 뭐 권리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권리 분석만 배우고 이제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세대의 개념도 네네. 없으신 건데 세대의 개념을 가르치는 강의는 없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상식인데 경매를 먼저 이렇게 딱 강의를 듣다 보니까 투자가 어려운 게 기본 지식이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는 동네가 없다. 내가 지금 살아본 그 동네만 안다. 그러면 이 동네가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투자 가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물건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매는 있는 것 중에 골라야 되는데 내가 너무 한정된 지역에서 물건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동네는 경매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게 돈이 생기면 공부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좀 평생 자산과 함께 성장을 해나가야 되고 지역을 뭐 알아간다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너무 경매, 권리 분석 여기에 몰두하지 말고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 정보 그런 걸 많이 습득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이런 부분이 말씀대로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맞아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이제 제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처음부터 특수물건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예, 부동산 지식이 없이 경매 특수물건을 공부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내가 이거를 막 너무 경매 특수물건만 팔 일이 아니라 좀 부동산 일반 지식이나 지역에 대해서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소라 작가님 모시고 경매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더욱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다른 영상이나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